지금 여러분의 세포 속에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말입니다. 이것은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세포 청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스템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식을 하는 도중에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과정을 스스로 짓밟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을 살려야 할 바로 그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단식 중에 오토파지를 3배로 증가시키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주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단 몇 분 만에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단 몇 분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2016년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오토파지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증명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진짜 세포 생물학입니다. 하지만 프로토콜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대 시절 무언가를 먹으면 그것이 곧바로 에너지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졌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음식이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음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던 시절 말입니다. 신진대사적으로 젊다고 느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대와 40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무언가를 먹어도 예전처럼 에너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몸이 느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느려졌다고 느낍니다. 신진대사도 느려졌다고 느낍니다.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늙었다고 느낍니다. 신진대사적으로 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 청소 시스템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오토파지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을 태우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포 쓰레기 손상된 단백질 기능이 망가진 세포 소기관 노화세포 세포 찌꺼기 아래에 파묻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더 이상 청소하지 않고 있는 쓰레기들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토파지가 등장합니다. 오토파지는 세포의 청소 부위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쓰레기를 치웁니다. 기능이 망가진 물질들을 제거합니다.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치우고 새롭고 건강하며 효율적인 미토콘드리아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몸은 문자 그대로 지방을 태우는 방법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이것은 이상한 생물학적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적인 세포 복구 과정을 통한 것입니다. 오토파지는 문자 그대로 스스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세포가 자기 자신을 먹는 것이지만 파괴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세포가 스스로의 기능이 망가진 부분들, 부서진 조각들, 고장난 기계들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도시의 청소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건물이 무너지고 인프라가 망가지고 모든 기능이 멈추면 청소부들이 와서 부서진 것들을 치우고 공간을 비워야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토파지가 여러분의 세포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토파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토파지는 몸이 항상 높은 수준으로 알아서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토파지는 선택적입니다. 오토파지는 촉발되어야 합니다. 오토파지에는 활성화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현대적인 삶을 사는 우리 대부분은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본질적으로 꺼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청소하라는 신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들은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쌓아둡니다. 기능이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를 쌓아둡니다. 손상된 단백질을 쌓아둡니다. 노화세포를 쌓아둡니다. 분열을 멈췄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들 말입니다. 이렇게 쌓인 쓰레기들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을 신진대사적으로 늙게 느끼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쓰레기 속에서 익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제 기능을 하려고 애쓰지만 독소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을 태우려 하지만 기능이 망가진 물질들, 층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신진대사적으로 늙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토파지를 촉발시키는 순간, 여러분의 세포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세포가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깨끗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다시 작동하는 방법을 기억해냅니다. 지방을 태우는 방법을 기억해냅니다. 다시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은 신진대사적으로 다시 젊어졌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문자 그대로 세포 복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토파지는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성을 최대 30에서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문자 그대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지방을 태우며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나아진다고 합니다. 노화세포를 제거하십시오. 이것들은 분열을 멈췄지만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세포들입니다. 신진대사적으로 독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토파지가 이것들을 제거합니다. 손상된 단백질을 복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 신진대사,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자체에서 손상된 단백질을 끊임없이 축적합니다. 오토파지가 이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십시오. 뉴런의 세포 쓰레기가 줄어들면 뇌가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생각이 더 맑아집니다. 집중력이 더 좋아집니다. 기억력이 더 좋아집니다. 지방 연소 능력을 높이십시오. 미토콘드리아가 깨끗하고 효율적일 때 여러분의 몸은 문자 그대로 저장된 지방에 접근하고 태우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오토파지를 제대로 활성화했을 때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시간을 되돌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세포는 그렇게 느낍니다. 세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시 젊어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토파지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신호에 의해 촉발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주요한 촉발제는 바로 배고픔입니다. 진짜 기아가 아니라 그저 배고픈 말입니다. 그저 조금 배고프다고 느끼는 그 감각입니다.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종종 배고픔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이 그렐린이야말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집안을 청소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그렐린이 활성화되면 세포 내부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포는 이 신호를 감지합니다. 당장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더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바로 그때 오토파지가 켜집니다. 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그렐린은 오토파지 시작을 위한 문자 그대로의 촉발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작용이 아닙니다. 단순한 상관관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활성화 신호입니다. 그렐린이 상승하면 오토파지가 증가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배고픔을 느낄 때, 그렐린이 상승할 때 세포는 이런 신호를 받습니다. 자원을 동원해라, 효율을 높여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치워라. 그러면 세포는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기능이 망가진 물질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손상된 단백질을 분해하고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노화세포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깨끗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한 미토콘드리아가 저장된 지방을 더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문자 그대로 저장된 에너지를 찾아내어 태우는데 훨씬 더 능숙해집니다. 식욕은 실제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이제 내부적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조직으로부터 연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고픔이 여러분의 적이 아닌 이유입니다. 배고픔은 여러분의 신호입니다. 배고픔은 오토파지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 무언가를 먹으려는 본능을 따릅니다. 뇌는 배고파, 지금 당장 음식이 필요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먹습니다. 오토파지 과정이 제대로 활성화되기도 전에 먹어버립니다. 여러분은 다음 3가지의 차이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배고픔의 통증 가짜 배고픔, 즉 그렐린이 상승하는 초기 신호이자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둘째, 진짜 배고픔, 즉 영양분이 실제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셋째, 식욕, 즉 대사적 필요가 아니라 뇌에서 비롯된 음식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식욕입니다. 이것은 신경학적인 것이지 대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음식을 원하는 이유는 지루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습관적이기 때문이지 몸이 실제로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배고픔의 통증은 다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감각입니다. 이것은 그렐린이 상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포의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되려고 애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판도를 바꿀 핵심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배고픔의 통증을 인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을 수 있다면 15에서 20분 동안 그저 그 감각을 받아들이며 기다릴 수 있다면 무언가 바뀝니다. 배고픔의 통증은 지나갑니다. 그렐린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고 갑자기 여러분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설명할 모든 내용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왜 신진대사적으로 늙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오토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입니다. ATP, 즉 세포를 움직이는 에너지 통화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세포의 모든 기능은 ATP에 의존합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 모든 심장 박동, 그 모든 것 말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고 효율적일 때 여러분은 넘치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젊음을 느낍니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빨리 회복됩니다.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거나 지속적으로 영양을 과잉 섭취하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기능이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는 ATP, 즉 에너지를 적게 생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는 연료가 부족해집니다. 그럼 세포는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피곤함을 느낍니다.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기능이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는 ROS, 즉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어 더 많은 세포 손상과 더 많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에너지 생산량은 줄어들면서 손상은 더 많이 일으키는 최악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식욕을 증가시켜 에너지를 생산할 원료를 더 많이 얻으려 합니다. 둘째, 신진대사를 감소시켜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를 보존하려 합니다. 셋째,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염증 반응을 촉발하여 세포 복구 속도를 늦춥니다. 에너지는 유지 보수가 아닌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신진대사 노화의 실체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가 몸 전체의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 세포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손상된 단백질 노화 세포, 기능이 망가진 세포 소기관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위에 겹겹이 쌓입니다.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히 기능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파묻혀버린 것입니다. 독소로 가득 찬 세포 환경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몸이 늙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름다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치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은 이미 여러분의 몸속에 존재합니다.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오토파지가 활성화되어 세포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하는 순간 미토콘드리아는 다시 깨끗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작동하는 방법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더 많은 ATP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처럼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은 신진대사적으로 다시 젊어졌다고 느낍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오토파지가 중요한지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활성화하고 증폭시키고 3배로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3배입니다. 조금 늘리는 것이 아니라 3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아니라 단 몇 분 만의 말입니다. 이 7단계 프로토콜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개의 오토파지 활성화 경로를 동시에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단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식 신호 위에 여러 다른 신호들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라는 여러 가지 다른 자극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들이 쌓이면 그 반응은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여러분의 오토파지 반응은 단일 자극을 주었을 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모든 것은 단식을 시작하기 전날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슐린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인슐린은 오토파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일까요? 인슐린은 풍요로움을 뜻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영양분이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집안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효율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연료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오토파지는 억제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식 중에 오토파지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전날부터 낮은 인슐린, 낮은 탄수화물, 낮은 영양 밀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단식 전날에는 탄수화물을 적게 드십시오. 탄수화물을 50g 이하로 목표로 하시고 가능하다면 0g, 즉 아예 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방은 중간 정도에서 많은 양을 드십시오. 기름진 음식을 드십시오. 올리브 오일, 버터, 치즈,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최소한으로 드십시오. 단백질은 탄수화물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인슐린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는 하루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글리코겐 저장량을 고갈시킵니다. 인슐린 수치를 낮춥니다. 여러분의 몸이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준비를 하도록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비법이 있습니다. 단식을 시작하기 전날 저녁에는 단식 모방 식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지방이 많은 치즈 베이컨 또는 지방이 많은 고기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같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이 식사는 지방이 많고 탄수화물은 본질적으로 없으며 단백질은 적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것을 소화합니다. 인슐린 수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인슐린 수치가 낮고 글리코겐이 고갈된 상태로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단식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미 오토파지 활성화의 중간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단계만으로도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는 시간을 30에서 40%나 줄일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가 최고조에 달하기 위해 16에서 18시간의 단식이 필요한 대신 12에서 14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모든 것이 활성화되는 시점입니다. 단식을 하는 동안 배고픔의 통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매우 절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고픔의 통증은 그렐린이 급상승하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의 통증은 여러분의 세포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되려고 애쓰는 과정입니다. 그 배고픔의 통증은 오토파지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 음식을 먹어버립니다. 단식을 깨버립니다. 자신이 애써 활성화하려고 했던 바로 그 과정을 스스로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그 배고픔의 통증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15에서 20분 동안 그저 그 감각을 받아들이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15에서 20분 동안 여러분의 그렐린은 계속 상승합니다. 최고 활성화 상태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지속적인 그렐린 신호를 감지합니다. 오토파지 활성화가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뇌는 적응합니다. 배고픔의 감각은 지나갑니다. 세포가 이제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오토파지가 시작 단계에서 본격적인 가동 단계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15에서 2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배고픔의 통증, 즉 가짜 배고픔은 위장에서 느껴지는 신체적인 감각입니다. 왔다가 사라집니다. 비교적 빨리, 즉 15에서 30분 안에 지나갑니다. 무력감, 떨림 또는 심각한 불편함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진짜 배고픔은 지속적이며 피로감, 무력감 또는 현기증을 동반합니다. 지나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단식 중에 배고픔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식욕이거나 가짜 배고픔일 뿐 진짜 배고픔이 아닙니다. 배고픔의 통증을 견디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두고 여러분의 에너지, 집중력, 신진대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여기서부터 프로토콜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가짜 배고픔을 느끼는 동안 가능하다면 운동을 하십시오. 격렬할 필요는 없고 그저 몸을 움직이면 됩니다. 10에서 15분 정도의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과 움직임 등 근육을 수축시키고 에너지를 요구하는 활동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식 중에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는 초기 단계에서 근육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곳에서 에너지를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혈류에 있는 포도당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식 중이라 포도당이 부족하면 저장된 지방에서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자체도 오토파지를 촉발하는 요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오토파지를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식 신호와는 별개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로입니다. 따라서 단식으로 인한 오토파지 활성화의 운동으로 인한 오토파지 활성화를 결합하면 신호들을 중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경로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토파지 반응은 단식이나 운동 하나만 했을 때보다 극적으로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직관에 반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배고플 때 운동을 하면 신경계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가 음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대신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저장된 지방에 접근하여 에너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것을 감지합니다. 뇌는 우리에게 연료가 있어 먹을 필요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짜 배고픔이 올 때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운동을 하고 나면 갑자기 배고픔이 사라지고 오토파지 효과는 3배로 증폭됩니다. 열충격 단백질은 몸이 열에 노출되었을 때 생성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들은 문자 그대로 샤페론 단백질, 즉 안내자 단백질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오토파지가 잘 진행되도록 돕고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오토파지가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단식하는 동안 몸을 열에 노출시키십시오.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십시오. 섭씨 38도에서 40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20에서 30분 정도 머무르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온열 패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지 따뜻함에 몸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열에 노출되면 열충격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이 단백질들은 세포를 돌아다니며 오토파지 과정을 돕습니다. 오토파지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손상된 물질들이 제대로 재활용되고 새롭고 건강한 세포 구성 요소가 만들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열 노출은 또 다른 역할도 합니다. 혈류량을 증가시켜 세포에 더 많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성장 호르몬 생성을 증가시켜 세포 복구와 성장을 돕습니다. 오토파지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즉, 오토파지를 더 많이 켭니다. 염증을 줄여주는데 이는 세포를 청소하는 동안 특히 중요합니다. 단식, 배고픔의 통증 운동, 그리고 열 노출이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신호가 다른 신호들을 증폭시킵니다. 여러분의 오토파지 반응은 단 하나의 자극만 주었을 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강력해집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비법이 있습니다. 신경학적인 배고픔, 즉 뇌에서 비롯된 식욕과 대사적인 배고픔, 즉 몸에서 비롯된 그렐린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식을 하다가 배고픔을 느낄 때 그 배고픔의 대부분은 사실 신경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음식을 원하는 이유는 습관 때문이거나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단순히 먹고 싶은 갈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의 그렐린 신호, 즉 오토파지를 촉발하는 신호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전해질, 특히 소금물이나 단식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엘멘트 같은 전해질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소금과 전해질은 기계적 수용체, 즉 물리적 자극을 감지하는 감각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이 수용체들은 뇌에 영양분을 받았다, 수분을 공급받았다, 식욕이 채워졌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의 식욕이 줄어듭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을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신경학적으로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렐린 반응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토파지 신호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계속해서 오토파지를 가동하고 있으므로 양쪽의 장점을 모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뇌의 식욕을 만족시킵니다. 배고픔은 덜 느끼면서도 그렐린 신호와 오토파지 활성화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해질 워터를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물에 소금을 한 꼬집 넣어 마시기도 합니다. 핵심은 오토파지를 방해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칼로리나 영양분 없이 전해질과 소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식을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배고픔이 줄어듭니다. 오토파지 활성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렐린 신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수분 공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해질은 흡수를 돕습니다. 단식 내내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전해질 고가를 막아줍니다. 단식 중에 섭취해도 단식을 깨지 않거나 최소한 오토파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오토파지를 향상시키는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녹차에는 이지시지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오토파지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단식 중에 녹차를 마시십시오. 칼로리 섭취로 인한 큰 방해 없이 약간의 카페인과 함께 오토파지 증폭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커피에는 오토파지를 향상시키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블랙커피는 단식 중에 표준적인 음료입니다. 집중력과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오토파지를 유지해줍니다. 적포도 껍질에서 발견되거나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는 레스베라트롤은 매우 강력한 오토파지 촉진제입니다. 단식 중에 소량을 섭취하면 오토파지를 크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30에서 60ml의 올리브 오일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순수한 단식을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러유러핀이라는 독특한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오토파지와 미토콘드리아의 유익한 작용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단식 중에 30에서 60ml 정도의 소량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이 칼로리 섭취에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 단식을 계속하는 것보다 오토파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단식은 교조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칼로리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오토파지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량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이 섭취하지 않는 것보다 오토파지를 더 증폭시킨다면 그것은 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기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16에서 24시간 동안 단식합니다. 오토파지를 활성화합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해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가득한 거대한 식사로 단식을 깹니다. 인슐린이 치솟습니다. 오토파지는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모든 이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오토파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단식을 깨야 합니다. 단식을 깬 후에도 세포 청소와 복구 과정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단식을 깰 때 탄수화물을 극도로 낮게 유지하십시오. 이상적으로는 탄수화물을 0으로 맞추십시오. 단백질은 낮거나 중간 정도로 섭취하십시오. 단백질은 약간의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강조하십시오. 단식을 깰 때 좋은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오토파지를 향상시키는 스퍼미딘이 풍부한 숙성 치즈 고지방, 유제품 생크림, 고지방, 요거트 기름진, 생선버터에 조리한 계란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와 씨앗류 등입니다. 특히 스퍼미딘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숙성된 치즈 발효식품, 그리고 버섯에 자연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스퍼미딘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오토파지 촉진제 중 하나입니다.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에 발표된 한 연구는 스퍼미딘이 오토파지에 강력하고 새로운 유도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퍼미딘이 풍부한 음식으로 단식을 깨면 단순히 오토파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장하게 됩니다.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한 후에도 세포 청소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토파지 구간을 12에서 16시간에서 잠재적으로 18에서 2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식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제 오토파지를 활성화하고 증폭시키는 방법을 알았으니 무엇이 오토파지를 파괴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모든 노력이 단 몇 초 만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단식 중에 여러분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오토파지는 낮은 영양분 상태, 즉 효율을 높여야 한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신호에 의해 촉발됩니다. 하지만 아미노산, 특히 분지사스라미노산인 BCAA, 이 등은 mTOR를 자극하는데 mTOR는 문자 그대로 오토파지와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mTOR는 우리에게 단백질이 있다, 새로운 근육을 만들 재료가 있다, 청소를 멈춰라 라고 명령합니다. mTOR가 활성화되면 오토파지는 멈춥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억제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단식 중에 BCAA, 이 보충제 필수 아미노산, 보충제 콜라겐, 펩타이드, 사골, 호우주간이마서, 국물 등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된 것을 섭취한다면 오토파지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써 활성화하려는 바로 그 시스템을 스스로 억누르는 것입니다. 내 체중은 여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근육은 보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포 청소라는 이점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토파지를 멈춰버린 것입니다. 신진대사 회춘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식의 핵심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물 단식이나 영양분이 없는 화합물, 즉 물 전해질, 약간의 녹차나 커피만을 섭취하는 단식이 아미노산이나 보충제와 함께하는 단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16에서 20시간 동안 단식했습니다. 깊은 오토파지를 활성화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청소 모드에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복구되고 있습니다. 노화세포가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파스타, 빵, 쌀단 음식 등 탄수화물이 가득한 거대한 식사로 단식을 깹니다. 여러분의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이것은 세포 안에 화재 경보기를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는 모든 것을 멈춥니다. 오토파지를 멈춥니다. 성장 모드로 전환합니다. 청소를 멈춥니다. 단식으로 얻은 모든 이점이 단 한 번의 탄수화물 폭탄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단식을 깰 때 탄수화물을 20에서 30g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지방을 강조하십시오. 단백질은 중간이나 적게 포함하십시오. 단백질을 적게 유지하면 과식하기 전에 먼저 배가 부를 것입니다. 단식을 깬 후에도 오토파지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식사를 매우 낮은 탄수화물로 유지하십시오. 고지방 식사를 유지하십시오. 인슐린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오토파지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식 모방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적으로는 단식을 깼지만 인슐린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세포는 여전히 오토파지 모드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생활 습관에 더 가까운 회방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에서 3시간마다 먹고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먹는다면 결코 깊은 오토파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렐린이 충분히 상승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포 청소 시스템을 결코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식문화는 신진대사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적은 양의 식사를 자주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토파지와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오토파지를 극대화하려면 음식을 먹지 않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굶주림이 아니라 그저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시간 말입니다. 항상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최소 12에서 16시간 동안 식사를 하지 않는 시간창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렐린 관점에서의 진짜 배고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패턴을 깨는 것이 오토파지를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단백질을 너무 자주 섭취하면 오토파지가 억제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특히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은 엠토르를 강력하게 활성화하고 엠토르는 오토파지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단백질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 섭취를 한 번에 모으는 것입니다. 매 식사마다 20에서 30g의 단백질을 먹는 대신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80에서 100g의 단백질을 한 번에 드십시오.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대량의 단백질 덩어리는 엠토르 활성화를 촉발하지만 단 몇 시간 동안만 유지됩니다. 그 후에는 엠토르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적은 양의 단백질을 자주 섭취하면 엠토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오토파지가 끊임없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횟수는 줄이고 한 번에 많이 먹는 방식으로 모으면 단백질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토파지가 방해받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긴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섭취한 단백질이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세포 청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 레버리지 가설에 대한 연구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지속적인 단백질 섭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토콜을 따를 때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8시간 단식 전날입니다. 여러분이 단식 모방 식사를 합니다. 고지방 무탄수화물 저단백질에 치즈 베이컨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입니다. 인슐린이 살짝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글리코겐 저장량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케토제닉 상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방금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렐린은 아직 비교적 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무대를 세팅한 것입니다. 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단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인슐린의 기본 수치를 낮춰놓은 것입니다. 0시간 단식이 시작됩니다. 먹는 것을 멈춥니다. 물과 전해질을 마십니다. 마지막 식사에서 얻은 포도당을 계속 사용합니다. 인슐린이 기본 수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오토파지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위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에서 6시간 첫 번째 주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의 글리코겐이 대부분 고갈됩니다. 몸이 에너지를 위해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케톤 생성이 시작됩니다. 이제 인슐린은 전날 저탄수화물로 시동을 걸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가 됩니다. 세포가 영양분이 적은 환경을 감지합니다.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오토파지 단계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8에서 10시간 배고픔에 통증이 찾아옵니다. 배고픔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렐린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프로토콜을 잘 따랐다면 사전 준비 없이 일반 단식을 했을 때보다 배고픔이 더 일찍 찾아옵니다. 더 깊은 오토파지 상태에 더 빨리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에서 15분 동안 운동을 합니다.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근육이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지방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단식으로 인한 오토파지 위에 운동으로 인한 오토파지 활성화를 쌓아 올립니다. 전해질이나 소금물을 마십니다. 그렐린 신호는 유지하면서 신경학적 식욕은 억누르기 위해서입니다. 10에서 14시간 오토파지 활성화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깊은 오토파지 상태에 있습니다. 세포가 적극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화세포가 제거되고 있습니다. 손상된 단백질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능이 망가진 미토콘드리아가 분해되고 교체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를 합니다. 열충격 단백질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오토파지를 돕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날카로워집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지방으로부터 효율적으로 ATP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정적입니다. 14에서 16시간 지속적인 오토파지와 전략적 보충입니다. 여전히 오토파지 상태에 있지만 이를 더욱 증폭시키고 싶습니다. 원한다면 녹차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마십니다. 신진대사를 파괴하여 단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오토파지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화합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훨씬 더 강력한 오토파지 활성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물 단식에 비해 오토파지 반응을 3배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16에서 18시간 단식을 깨고 오토파지를 유지합니다. 다시 배가 고파지거나 목표한 단식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단식을 깨지만 전략적으로 깨야 합니다. 숙성된 치즈 생크림, 기름진 생선, 아보카도 등 지방이 많고 탄수화물이 적은 음식 스퍼미딘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합니다. 인슐린은 계속 낮게 유지됩니다. 세포는 오토파지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단식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청소는 계속됩니다. 18에서 24시간 연장된 오토파지 구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식을 깨면 오토파지가 멈춥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스퍼미딘이 풍부한 음식으로 단식을 깼기 때문에 오토파지가 계속됩니다. 오토파지 구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에서 24시간 동안 단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세포 청소의 이점을 계속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복구되고 있습니다. 세포 쓰레기가 치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신진대사를 리셋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들을 하나로 쌓아 올렸을 때 왜 오토파지가 3배로 늘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오토파지를 향상시킵니다. 단식은 오토파지를 12에서 16% 증가시킵니다. 열 노출은 15에서 20% 증가시킵니다. 운동은 20에서 25% 증가시킵니다. 저탄수화물 사전 준비는 기본 수치를 10에서 15% 증가시킵니다. 전략적 보충제는 10에서 15% 증가시킵니다. 저탄수화물로 단식 깨기는 오토파지의 지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쌓아 올리면 단순히 더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70에서 90% 증가도 훌륭하지만 여러분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경로가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2배에서 3배, 즉 200에서 300%의 증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여러 다양한 출처로부터 오토파지를 활성화해라, 청소해라, 효율을 높여라 라는 동일한 메시지의 신호를 동시에 받습니다. 이것이 단일 개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프로토콜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극적으로 나아집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토콜을 올바르게 실행했을 때 세포가 극적으로 깨끗해지고 미토콘드리아가 극적으로 복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변화는 이렇습니다. 10에서 12시간째 날카로운 집중력과 맑아짐을 느낍니다. 몇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정신적 맑아짐입니다. 뉴런이 세포 쓰레기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12에서 14시간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으로부터 ATP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실제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고갈로 인한 피로를 겪지 않습니다. 14에서 18시간째 식욕이 억제됩니다. 그렐린 수치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으며 세포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ATP를 생산하고 있어 외부 음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18에서 24시간째 깨끗해진 느낌이 듭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람들은 몸이 더 깨끗해지고 상쾌해지며 가벼워졌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세포가 청소 주기를 완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식 다음날 체성분이 개선됩니다. 단순히 수분과 글리코겐이 빠진 체중 감소가 아니라 지방 손실이 개선되고 근육은 보존됩니다. 신진대사가 리셋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 지속적인 에너지를 느낍니다. 갑자기 에너지가 떨어지는 일도 없고 오후에 식곤증이나 무기력함도 없이 하루 종일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둘째 주, 신진대사가 개선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지고 지방 연소가 더 잘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진정으로 신진대사 측면에서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주 극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체성분이 개선되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문자 그대로 젊어졌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의 세포에는 이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오토파지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배고픔은 비상사태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진대사적으로 늙었다는 느낌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올바르게 실행하면 여러분은 단순한 단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를 리셋하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젊은 시절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이 프로토콜을 시도해 보십시오. 제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신진대사적으로 다시 젊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20대 시절에 가졌던 그 에너지, 그 명석함, 그 효율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포 속에 청소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오토파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활성화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